서울 반포 아파트가 평당 1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단지 이야기입니다. PH 129나 에테르노 청담 등 이 고급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동주택 단지에서 최초로 평당 1억 5천만 원 아파트가 나온 겁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과거 집값 상승기 때 겪은 이 불장이 재현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건 아닌데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할지와 그리고 주의할 점, 그리고 앞으로 최초로 평당 2억 아파트가 될 곳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이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는 직전 최고가를 이미 회복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 단지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요. 중하급지, 서울에서도 중하급지라고 평가받고 있는 곳에서도 전고점의 80% 이상, 아마 직전 최고가는 2021년 정도에 많이 나왔을 텐데 이 직전 최고가의 80% 이상을 회복해서 90% 가까이 회복한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당 1억 아파트 시대를 열었던 시점이 바로 지난 2019년입니다. 그 후로 5년 만에 이 평당 1억 5천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당 2억 아파트가 어디가 될 것이고 또 언제쯤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연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평당 2억 아파트가 어디서 나올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크로 리버파크, 이 최근 제가 쓴 기사인데 전용 59제곱미터 24평형이 지난달 14일 3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같은 평형이 지난달 8일 30억 원을 처음으로 이제 최초로 30억 원을 돌파했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가격이 이렇게 5억 8천만 원이 폭등한 겁니다. 이 35억 8천만 원은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평당 1억 5천만 원 아파트가 나왔다고 해서 저도 많이 놀라긴 했는데요. 이 아리팍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뷰에 따라서 동일 평형이어도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한강뷰 어디냐에 따라 그리고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한국 부동산 분석학회에 따르면 아리팍에서도 이 한강뷰에 따라서 집값이 최대 13%가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5억 8천, 이 36억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은 비한강뷰 집은 5억 원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4평 그 35억 8천이지만 36억이라고 얘기하면 36억 원에 거래된 사례를 보면은 10층 80C 타입입니다. 이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부분이 C타입이 아닌 A타입, B타입이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80C 타입을 보면 거래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같은 시기, 동일한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이 A타입이나 B타입보다 가격이 훨씬 높은 게 이 C타입입니다. 그럼 이 80C 타입은 아파트 동별 배치도를 봤을 때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백사동 그리고 111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딱 위치만 봐도 딱 보면 아시겠죠? 20평대 중에 한강뷰가 나오는 타입이 바로 80C 타입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C타입은 이렇게 총 26가구가 있습니다. 26가구가 두 동에 나눠져 있다라는 점을 보면 최고층을 뭐 14층 정도라고 했을 때 이번에 팔린 10층 한강뷰는 20평대 중에서도 로얄동에 위치해 있고 한강이 잘 보이는 그리고 로얄층 매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 입주한 단지입니다. 2019년 9월에 이 중소형 면적이라고 할 수 있는 24평이 평당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최초로 평당 1억 시대를 여는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꼽힙니다. 이 최근 아파트 시세가 인근의 그 대장주, 지난해 8월에 입주한 1년도 안 된 이 레미안 원베일리의 최근에 가격을 살짝 밀리고 있는데요. 평당 1억 5천만 원을 먼저 찍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포동 그리고 한강변, 입주 10년이 안 된 대단지 아파트, 이 평당 1.5억 시대를 연 아파트의 키워드 세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 일대에서는 다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 평형대를 가리지 않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레미안 원베일리, 최근에 반포동 대장주죠. 이 원베일리 34평형은 42억 5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40억대를 돌파를 했고요. 올해 1월 거래가 38억 원. 인 거를 보면은 4억 원 넘게 이제 가격이 오른 겁니다. 6개월 사이. 그리고 이 신축뿐만 아닙니다. 구축 단지도 이 반포동에서 가격이 오름세입니다. 16년 차 단지인 이 레미안 퍼스티지, 이 고속터미널 서쪽에 위치한 이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도 지난달 24일 40억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단지 국민평형이 40억 원을 넘긴 건 이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59제곱미터도 지난달 23일 30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30평대도 20평대도 다 신고가가 나온 거고요. 이 24평도 30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반포동이 이 집값을 이끌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아리팍
입주 이후로 꽤 되고 있는데 이 반포동 일대가 재건축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집값을 이제 서울 집값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압구정동 일대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반포가 계속 대표적인 부촌 위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반포처럼 뜨거운 건 아닙니다. 지방은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요. 세종과 대구 이런 곳은 뭐 여전히 아직도 뭐 몇 주 연속으로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는 마이너스 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멀리 지방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도권에서도 여전히 집값이 안 오른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투자 수요나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긴 어려운 시장이고 결국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똘똘한 한 채, 그러면서 이 강남 3구 가격이 되면 강남 3구, 만약에 그 정도 여력이 안 되면은 강남 3구 아래 위치한 뭐 마용성, 뭐 그리고 강동구나 뭐 동작구 이런 쪽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량도 이제 3월, 4월부터 이제 계속 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방까지 살아남으려면 이 전국적 불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다주택자 규제가 확 풀려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이 불장 그리고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다주택자 규제가 해소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책 이제 당국자에서 이 서울 집값이 이렇게 전고점을 회복할 정도로 이제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파라지고 있는데 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다주택자 규제를 푼다? 이거는 좀 사실상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보면은 향후 예상을 해보면은 주택 공급이 2, 3년 동안 앞으로도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당분간 제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서울과 이 지방은 지금 전혀 다른 시장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해당 지역 내에서 본인이 평소에 좀 가장 눈여겨봤다거나 관심이 있었던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이 남들이 선호할 만한 단지가 이제 가격이 좀 전고점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좀 눈여겨보고 한번 좀 추세를 본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2억 시대를 열 아파트는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반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반포에서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재건축을 마치면 이 한강변에 위치한 신축 대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 공통적인 걸 갖고 있는 이 단지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여기 커뮤니티 시설도 엄청나게 이제 화려하게 짓는다고 하니까 상품성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당연히 압구정동이 꼽히겠죠. 뭐 반포주공 1단지가 강남권에서 이 좀 서쪽에 위치한 반면에 이 압구정동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부천인 이 압구정이 재건축으로 바뀐다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반포의 가격을 좀 앞설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상품 측면에서도 이 압구정 현대가 재건축이 완료됐을 쯤에는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 10년을 넘어갈 시점이 당연히 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식 차이 부분에서도 신축의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단 하나 문제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공사비 상승, 이 분담금 증가로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다라는 게 변수인데요. 이 정비사업이 너무 길어져서 오래 걸리는 걸 기다린 것보다는 좀 주변 신축 단지를 사서 입주하는 게 오히려 투자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정비사업 때문에 좀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각 조합마다의 이제 사업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시고 1안, 2안 이렇게 또 두고 난 다음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서울의 신축 공급이라는 게 정비사업 물량을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극히 제한되고 공급이 될 수 있는 숫자가 극히 제한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마냥 이렇게 정비사업이 좀 오래 걸리도록 좀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도심 공급 물량이 적어지면 또 서울에서도 또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속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최근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최근에 서울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평당 가격은 어쨌든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당연히 뭐 이 대장주 아파트들도 크게 가격 하락이 조정이 되고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강변 신축 대단지는 앞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패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 자금 여력이 될 때 이 괜찮은 매물이 가격이 나올 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였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뛰었죠. 그래서 한남동 이런 단지도 대표적으로 이런 공통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격이 최근에 크게 올랐는데요. 한남동뿐만 아니라 성수동 일부 아파트도 초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와 거리가 멀던 지역인 이 광진구에서도 이 포제스 한강이라는 단지가 평당 1억 분양가를 들고 나온 것도 좀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를 반영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